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점점 시장이 좋아지고 있죠. 일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바이오가 한 3, 4일 오르면은 그 다음에는 2차전지가 2, 3일 오르고 그 다음에는 IT가 한 번씩 튀어주고 테마주도 한 번씩 튀어주고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바이오가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입질 정도만 한 정도기는 한데 매일매일 종목들마다 이슈가 하나씩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자면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쪽으로 기술평가 일라이 닐리와의 협업이 일어나는 펩트론의 뉴스가 하나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대박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리가캠 바이오가 오노 약품의 ADC 기술 수출 패키지 딜을 했다. 약 2건의 체결을 했는데 한 건은 비밀에 붙여졌고요. 이제 한 건은 아마도 진행 현황에 따라서 공개하겠다. 리가캠 바이오가 레고캠 바이오 시절에도 똑같았거든요. 22년도 12월이었는데 이때도 암젠에다가 조단위 기술 수출을 했는데 일단 뭐 계약 규모나 아니면 계약금이라도 공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비밀로 해버리니까 항상 제로 소멸료 받아들이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살짝 공시 뜨고서 빵 뜬 다음에 제로 소멸인가 이러다가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공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선 오노 약품이란 곳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텐데요. 옵티모란 면역 강암제가 승인을 받으면서 거의 100배 가까이 상승을 보였던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옵티보가 파급력이 있는 그런 약물인데, 그런 약물을 개발한 회사에서 이제 리가캠 바이오에 ADC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노약품 같은 경우는 옵티보의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서 알테오젠의 자회사인 알터스 바이오로직스와 SC제형 개발도 나서고 있죠. 그러면서 오노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바이오테크와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를 보이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LCB97에 대한 고용함을 대상으로 하는 9,400억 규모입니다. 절대적으로 막 엄청난 규모의 딜이다라고 볼 수 없긴 한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시장에서 올랐다가 이렇게 반락했다 다시 올랐던 부분이 계약 규모는 나와 있는데 계약금의 규모가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뭐 1%다 2%다 이래 버리면은 실현 가능성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하고 보자 라는 수급의 흐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LCB97은 현재까지 수행된 다양한 종양 실험지 모델의 상암 효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전임상 단계, 마우스 실험 단계라는 거죠. 아직 사람한테 적용하기에는 너무 먼 길이 있다 보니까 계약금 규모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불리하기 때문에 계약금 총액은 크지만 계약금 규모가 매우 낮다. 계약금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상업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은 상승을 했지만은 9% 이상 상승세를 보이긴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차익 실현 매물과 부딪히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공개 계약이거든요. 계약 규모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ADC 플랫폼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라이센스 계약을 별도 체결했다. 그래서 ADC 플랫폼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고용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이런 두 가지 라이센스 아웃을 패키지들로 묶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노공업이랑 한번 협약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도 정도를 보이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가캠 바이오가 지금 추세적으로 차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리가캠 바이오가 지금까지는 올라가고 노랑 시그널 조정, 노랑 시그널 조정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기어이 추세 랠리 보이다가 한번 피날레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뭐 이게 피날레라고 보기에는 아직 나올 재료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콜옵션에 따른 이런 마일스톤 수치 이런 것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다, 리가캠 바이오는. 그래서 눌리더라도 재차 상승을 보이면서 조금 더 미친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면 그때서 뭐 시세의 끝을 논하는 거지,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은 더 갈 수 있을 모습이 있다. 그리고 일단 매도 시그널 같은 게 안 보였잖아요. 뭐 노랑 시그널 같은 거 지금 위치에서 보이지 않죠. 다만 오늘 라이센스 아웃 계약 규모나 아니면 계약의 형태 이런 거를 봐서는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부러진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쉬어갈 수 있는 구간, 특히나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가에 제가 이 수급을 체크해 봤더니 기관들의 매도가 매우 도드라지더라.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라고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세에 참여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박스권을 뚫을 때 이 시세 자체가 아마도 이 오노공업과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딜 이런 것들이 선반영 됐을 수도 있다. 최근에 보면은 알테오젠도 뭐 강세를 보이고 ABL 바이오도 강세를 보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특히
특히나 리가켄바이오가 강세 보였어요. 이런 거는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요 추세를 뚫었다는 것 자체가 요 시세가 아마도 지금의 라이센스 아웃을 대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 추세적으로 뭐 따라 붙거나 신규의 영역보다는 보유자로서 일부 물량이라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부여받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고, 그에 따른 기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올라가면 던지고 또 여기서도 한번 던지고 그래도 끌어 당겨진 겁니다. 그리고 또 던졌거든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가 뭐 계속해서 쭉쭉쭉 이 계약으로 인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ADC에 대한 기술력을 검증하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신규로는 여러분이 접근 좀 지양하시되, 보유자분들은 아직도 갈 룸이 있으니까 긴 호흡으로 한 번 더 가져가 본다고 하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요소는 있다. 그래서 혹시 신규로 붙더라도 얼마나 먹을 룸이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보시고 트레이딩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겠어요. 리가켄 바이오의 공시로 인해서 이거 제약 바이오의 재료가 점점점 더 노출이 되고 있구나. 지난 화요일에는 펩트론의 기술 평가 계약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직접적인 메이저 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 리가켄 바이오의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줄줄이 숨겨져 있던 호재, 모멘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래 바이오가 안 나올 때는 다 같이 안 나오고 또 나올 때는 다 같이 줄줄이 하루하루 텀두고 막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리가켄 바이오가 시총 상위주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엔캠이 4% 정도, 뭐 클레이스 3000당 제약 이렇게 강세 보였는데, 또 3000당 제약 관련해서도 제가 화요일에도 브리핑을 드렸지만 이거 아일리아 뭐 특허 소송 걸렸다 뭐 했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이미 노출된 재료였다. 그리고 특허도 만료되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고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이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000당 제약의 주가가 오늘은 역시나 회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지난 화요일에 오르다가 눌린 시세를 반영한다고 하면 다소 오늘 시세 5% 오른 걸로는 상당히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리고 하나 음모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3000당 제약도 이렇게 잘 가다가 눌렸다는 것 자체, 그리고 악재 기사 다분히 의도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혹시 호재에 나올 거를 가리기 위해서 물량 뺏기하나, 이런 의심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레드라인까지만 탁 빼고서 올려 제꼈잖아요. 그럼 이때 분명히 동조돼서 털린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3000당 제약도 아마 어떤 재료가 혹시 나올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미친 바이오라고 얘기 드린 뭐 퓨처, 캠, 히노펙스 이런 종목들이 슬슬 수급이 붙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3000당 제약을 리드로 다시 한번 플랫폼 바이오에 이은 바이오의 훈풍이 일어날지, 이것도 우리가 체크포인트로 가져가 봐야 된다는 거. 오늘은 바이오 전반적인 강세를 보인 날이었다, 이런 것들 간략하게 정리해 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세를 본다고 하면 장 막판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죠. 기관은 하루 종일 사다가 현물을 패대기 치고 외국인은 하루 종일 팔다가 마지막에 끌어당기는 모습 보였어요. 이건 뭐냐면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마지막에 수급 변동이 조금 있었고,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을 열심히 사주고, 다만 코스닥의 시세가 뭐 눌린다기보다는 그냥 뭐 횡보하는 정도.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0.3% 정도 빠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 올랐는데 우리가 휴장하는 동안 미국 시장이 강세를 나름대로 잘 만들었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시세를 오늘 보인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면 그닥그닥 재미없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1000개였습니다. 상승 종목이 550개였는데 뭐 엄청나게 재미없었겠죠. 바이오가 그나마 살렸고 나머지는 그냥 패대기 쳐지는 그런 오늘 하루를 보냈다. 그래서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에 있고, 바이오를 기준으로 2차 전지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되고, 반도체도 그냥 발 들여놓는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은 여러분이 대응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은 아침에 이렇게 쭉 때려받고 그 다음에 땡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세의 영향력을 뭐 행사한다기보다는 그냥 삼성전자 많이 팔았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컨트롤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시장에 간섭이 있었다 뭐 했다 이런 류의 움직임보다는 그냥 옵션 만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시세를 챙겨 먹으려는 그런 움직임 정도 있었다 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세가 여전히 갈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진짜로 이거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6만원대 깨지면서 아마도 개인 투자자가 이제 삼성전자를 미친듯이 매수할 거예요. 지난 며칠간 6만원을 지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6만원 지지하겠지, 야 다시 한번 6만원까지 금방 올리겠지 라는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심리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 매수세가 가파라질 것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더 심화될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2달 동안 딱
하루 외국인이 매수 살짝 잡아주고 그 다음부터 외국인은 줄줄이 매도만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올라온다고 해도 V 반등보다는 삼성전자는 당분간 바닥을 만드는 어떤 수급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로 지금 해법이 없구나. D램 관련해서도 답이 없고 엔비디아 분명히 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 나온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수급이 너무 꼬여서.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같은 헬스케어, 2차전지 쪽을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저는 얘기를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한번 볼까요? 오늘 밤에 일단 CPI가 있는데 CPI 너무 우리가 치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보다는 우리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달러 인덱스가 엄청 강세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딱 적절하거든요. 우리 증시가 올라가기 좋은 그런 위치 구간 정도 있고 원달러 같은 경우 또 N달러 같은 경우도 안정적이다. 그리고 적절히 그냥 약세 정도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선호 심리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그 시세 안에 있는 정도고 유가도 튀었다가 이제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죠. 유가는 68불에서 78불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면 최상이라는 거. 그래서 유가 같은 것도 전혀 이슈가 없고 또 글로벌 증시를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면 상해 증시가 화요일날 플러스 11%까지 갔다가 이게 종합 증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플러스 6% 마감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는 또 마이너스 6% 갔고 오늘 이제 겨우겨우 반등하고 있는데 이거 중국에서 3차 부양책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증시를 살리려고 하는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대만이나 니케이도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 어제도 쉬었거든요. 미국 증시가 강세인데도 아시아 증시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딜레마가 있는데 대만이나 니케이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금이 중국 쪽으로 조금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제 저가 메리트로 우리 시장에 돈이 들어온지 이거를 좀 더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매크로는 집착하지 않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밌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K증시 휴장에는 미증시가 상승한다. 우리가 휴장일 때 15번 중에 무려 14번이나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막상 개장하면은 항상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미국이 우리가 열리기 전날에 하락을 하든지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증시는 여전히 약세를 보였죠. 그래서 15번 중에 14번이 됐으면 이제 이길 때 되지 않았나요 했는데 16번째까지도 우리 증시는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금방 바뀌어가지고 미증시가 빠질 때 우리 증시 올라가는 그런 날이 또 오겠죠. 그래서 그런 희망 섞인 얘기도 한번 해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는 이슈 없이 무난한 상승을 이끌었고 나스닥이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뚫기보다는 다음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거 보고서 나스닥이 역사상 신고가를 가늠하네 이런 얘기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못 뚫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엔비디아 이제 이 실적과 관련해서 11월 달에 어떤 얘기가 나온지 그런 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FOMC 의사록 보면은 금리 인하 관련해서 0.5bp는 이제 파월 의장 주도로 좀 이루어졌고 0.25bp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근데 이건 결과론적인 거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기자. 결국에는 금리 인하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표로 미국 시장이 흔들리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건 없을 거다. 그냥 우리는 우리 거 집중한다.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으로 초강세 이후에 반락흐름 나왔는데 중국 정부는 바로 3차 부양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투세 관련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조용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정도 되니까 이제 슬슬 얘기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얘기가 4년 유예론 그리고 폐지론 이런 것들이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기존에 11일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도들이 이어졌어 가지고 내일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포지션이 나온지 그런 거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글로벌 증시의 국가들은 부양책 어떻게든 증시 띄우려고 일본은 국민연금이 매수해서 막 끌어당기고 중국은 돈 풀어서 당기고 미국도 달러 강세를 유도해가지고 막 올리고 부양하고 이래서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못 가는 시장인데 거기다가 리스크까지 안겨줘 버리니까 리스크 해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재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부양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금투세니 뭐니 하면서 안겨줬던 리스크 해소를 위한 그런 것들만 바라고 있으니 진짜 부양에도 시원치 않은 우리 증시인데 참
아쉽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길을 가보도록 해야겠죠. 결국에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미증시보다는 이제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지금 떠나서 미국 증시 간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증시에서 또 수익률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키높이가 맞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 증시 가도 충분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정도도 드려보고 싶네요. 원래 시장이란 게 악재가 한 개가 오면 한 개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막 두 개, 세 개 동시에 와요. 그래서 악재가 엎치고 덮친 데 오듯이 또 호재도 정말 작은 호재로 시작해서 쌓여서 이제 시장이 부러지지 않고 그냥 견고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 이제는 악재까지도 씹어 삼키면서 올라갈 시장 진짜 안 남았고, 제가 3분기에 이런 시세가 나올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단 하나, 금투세가 발목을 잡았다. 근데 이제 그 리스크 해소되면 3분기에 못 갔던 시세까지도 4분기부터는 기대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강조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금투세 4년 유예 아예 폐지해야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2년 유예하면은 대선이 걸리고 3년 유예하면은 총선이 걸리고, 그래서 4년 유예론이 나오는데 4년 유예할 거면 그냥 폐지했다가 다시 논의하는 게 맞겠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살린 뒤에 뭐 보완 조치하든지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유예 아닌 폐지인데 우리 증시에는 우호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당장 내일 어떠한 발표가 나올지 그런 거 우리가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가판을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 보면은 뭐 험악하죠. 하지만 바이오 쪽으로는 그래도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고, 특히 플랫폼 바이오가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폐질환 치료제 뭐 GI 이노베이션, 보로노이, 오스코트, 유한양이 전부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 시세도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항암 쪽으로는 역시나 폐질환 치료제가 최고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침에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강세를 조금 보였고, 비만 치료제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죠. 나노엔텍이 이제 위고비 생산과 관련해서 서브캐파 이런 걸 담당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테마주는 저는 그다지 권유를 드리고 싶진 않다. 그리고 다른 바이오텍들도 종합지수나 아니면 다른 타 업종 대비는 그래도 잘 버텨진 모습이다. 이 정도 볼 수 있겠고, 한올 바이오파마가 박스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 2차 전지가 부러진 것 같지만 오늘은 그냥 바이오가 올라가는데 종합지수가 올라가면 안 되다 보니까 요 수급이 이제 순환에 돌면서 바이오로 쏠린 것이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오히려 눌린다면 이거는 바이오를 차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2차 전지 한번 사보고, 또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차익해서 바이오 사보고, 이런 순환매를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해본다고 하면은 이게 매매도 한번 이끌어 가면서 좀 재미를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시장이 좋아진다면 이렇게 시세 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갑니다. 쉬고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2차 전지가 쉬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제 누가 오르고 그 다음날 오르고, 쉬고 쉬는 동안에 뭐 따라 올라가고, 또 쉬는 동안에 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요즘에는 이게 에코프로가 빠지고 뭐 바이오 올라가고, 바이오 빠지고 에코프로 올라가고 이런 식이겠지만 이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이사항은 이걸 체크해 봅니다. 지금 주인공이 왜 바이오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바이오의 하락폭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오가 그냥 쉬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전지가 빠져버리면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라갔을 때 바이오가 올라가 버리는 날에 걸려버리면 2차 전지가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바이오가 이렇게 쉬는 날이 또 걸리면은 2차 전지는 올라가 버립니다. 또 바이오가 올라가면은 2차 전지는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보단 바이오를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 많이 드렸는데 10월 달에는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 보는 시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달엔 뭐라 그랬죠? 2차 전지 봐야 된다고요. 언제? 금리 인하 하자마자. 금리 인하 하자마자는 2차 전지가 유리하다. 그러나 10월 달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죠. 그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어서 2차 전지가 뭐 이런저런 테마 가지고 4680 배터리 수주, 그리고 뭐 전기차 화재, 벤츠의 LG엔솔 배터리 공급 수주 막 이런 거 붙었지만, 어쨌든 간에 주요 포인트는 북미인데 그런 이슈에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내려오고 이런 지그재그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추세적으로는 바이오가 정책 이슈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죠. 해리스든 트럼프든 어쨌든 헬스케어 쪽은 유리하니까 이런 쪽으로 수혜를 받는 것도 당연한 논리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투세 리스크 해소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개인 투자자가 많은 업종이 유리한데
개인 투자자 많은 업종이라고 하면 당연히 바이오 아니면 2차전지, 그리고 나서는 반도체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충분히 가져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엔터나 게임도 움직이는데 지금 보면 역시나 지지력 자체가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시장은 시가 대비해서 거의 다 음봉 떨어진 종목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로봇 같은 건 제가 여전히 보지 말자고 하고 있고, 여태까지 1년 넘게 이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지금 죽더라도 차라리 진짜 저가 사고 싶으면 그냥 반도체를 보는 게 낫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한번 정가판 보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종목 쪽보다는 지금은 코스닥, 특히 금투세가 이제 리스크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코스피보다는 무조건 코스닥 쪽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시선을 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봐 드리겠고, 뭐 코스피를 보더라도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바이오테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한번 쏠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조차도 한올바이오파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도 여전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왜 못 갔었냐면, 얘가 데이터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나올 거예요. 그럼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런데 지금 10월 중순입니다. 앞으로 두세 달 정도 남았어요. HLB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승인 여부가 나오는데 이미 움직인 거는 1월 달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달에서 3달, 빠르면 4달 전까지도 먼저 움직이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의미있게 박스권 이 돌파를 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살짝 걸리는 모습, 차익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우리 베타제 플러스 종목인데 우리는 이미 2만원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죠. 이 신규 매수 구간에 대해서도 제가 이 구간에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이 정도 자리에서는 할만하다. 그런데 큰 비중 할 수가 없고, 우리 이미 여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차익도 했다가 샀다가 또 여기서 이제 일부 차익도 했었거든요. 이제 시장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남은 물량만 가지고 가는데, 그 남은 물량은 한번 제가 기존에 잡아놨던 목표가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에이프릴 바이오 관련해서도 저희가 요날 팔고 딱 요날 시가에 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도 그냥 트레이딩한 물량 가지고 가고 있고, 조만간에 한 번 더 트레이딩할 기회가 에이프릴 바이오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부 비중을 가지고서 전량 매도는 없습니다. 전량 매도 없이 아직은 더 봐야 되니까 4848 하면서 챙겨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제가 유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서 기분 좋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은 시장 빠진 거 무섭게 가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이오랑 2차전지랑 반도체가 있는데요. 그 어떤 종목이 주도를 하더라도 내가 소외가 되는 날이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당연히 바이오가 제일 많겠지만 2차전지가 미쳐서 올라가고 바이오가 시험만 쳐도 야 오늘 뭐 그래도 2차전지 올라가니까 됐지 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설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 여러분이 꼭 잘 꾸며 보시고, 또 바이오가 오늘 안 갔더라도 돌아가면서 또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나올 게 있는 그런 세팅을 잘 해놓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무조건 바이오 보실 때는 뭐라고 했죠? 돈 있는 바이오 이런 거 보셔야 된다. 어쨌든 지금 바이오테크 중에서 돈 없는 바이오테크 진짜 많아요. 유중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 유중 위험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세팅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강세를 보였죠.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저희는 요거 빠진 날 플러스에 편입을 했는데, 이게 200이선까지 오면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빠졌을 때 여기서 매수했지만, 이거 2-3일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게 19만 1000원에서 19만 5000원 요 사이에는 적금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딱 시가에 매수했는데 이제 방향을 돌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셀트리온이 만약에 스타트를 끊어준다 그러면 진짜로 셀트리온도 하나의 추세를 만드는 강한 상승의 시세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밸류를 뽑아낸다고 하면은 일단 뭐 올해라고 정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32만원 정도 머지않은 시간까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으니까,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지금 단기 시세 난다고 뭐 어떻게 건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까지 기다린 만큼 시세를 한번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엿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진짜 세거든요. 오늘 살짝 윗골이 달았는데 이게 투자 경고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땡겨 버린 것 자체가 와 진짜 이거는 그냥 이슈로 그냥 테마로 이런 게 오른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뭔가
이익단이 보이는 그런 성과에 따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제가 봤던 건 맥시멈으로 33만원 정도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뭐 37만원, 8만원까지 갔다 왔으니 저의 뭐 목표가라던가 분석 이런 거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이 다른 적응증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기술 수출이 이어가고 있으니까 알테오젠은도 진짜 시총 1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고, 그리고 ABL 바이오가 박스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완벽하게 돌파는 못했지만 이 정도면은 ABL 바이오도 거래량을 봤을 때 뭔가 추가적인 재료가 나올 수 있을까? 혹은 재료가 없더라도 한번 요 물량을 잘 소화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초강세 한번 뽑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래서 던진 물량이 한국투자금융인데 요 물량 받아준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마음고생 조금 한 달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한번 잘 해보셔야 할 거라는 거. 여기서는 이제 판단을 잘 내려야 될 거예요. ABL 바이오의 업사이드가 어디까지 열려있을지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ABL 바이오가 지금 당장 뭔가 무재료로 그냥 올라간다고 하면은 요 물량 소화하는 게 마냥 만만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 손익가에 온다고 하면은 비중이라도 잘 컨트롤 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진짜 미국에서 아일리아 시밀러 승인 나나요? 막 이런 기대감들도 한번 붙을 수 있어서 요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좀 핫하니까 그런 테마도 한번 묶일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삼천당 제약 뭐 매수할 생각은 전혀 1도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관심 있는 종목은 아니라 가지고.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 보였고, 장초에는 뭐 인벤티지랩 그리고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 비만 치료제까지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렇게 노랑보라 시간을 띄고 200일선까지 있으니까 이거 단박에 못 간다, 이제 걸릴 자리다, 제가 이 꼭다리는 못 맞춰요, 근데 이런 자리를 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오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레드라인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뭐죠? 한 분할 매수 좀 접근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전부 다 그냥 오늘 바이오가 올라가다 보니까 차익 기령 물량 조금 나온 거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이차전지는 이렇게 지그재그 N파동, 괴롭히면서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서 21선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어떠한 2차전지가 됐든 단기적으로 공략 포인트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을 거라는 거,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보겠고, LG 엔솔이라거나 아니면 삼성 SDI 모두 짱짱하거든요. 특히 삼성 SDI는 키높이 자체도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은 LG 엔솔이 실적 개선이 더 빠르긴 한데 키높이로 봤을 때는 삼성 SDI도 만만치 않게 괜찮다. 그래서 이런 시선으로 2차전지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키높이로 따지면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매력 있는 구간이다, 뭐 이렇게 2차전지 얘기도 간략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으로는 HAB 그룹주가 쉬고 있으니까 플랫폼 바이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뭐 피칭 바이오들, 그리고 폐질환 치료제, 이런 친구들이 잘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 개별 테마가 붙는 바이오테크는 그다지 없습니다. 개별주대로 움직이긴 한데 어떠한 뭐 치매나 줄기세포 이런 테마성은 별로 없거든요. 세부 섹터로 움직이는 거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폐질환 치료제 이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하다, 유동성이. 그래서 이 유동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보다 역시나 금투세다. 그래서 금투세 이슈, 요거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 바이오의 개별제로 노출되는 것들, 이런 반응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투자 포지션을 가져가자, 이렇게 강조드리고, 지금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보다 바이오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최소한 10월달까지. 그리고 11월이 되면은 그땐 다시 뭐죠? 2차전지 한번 준비해 봐야겠구나. 그리고 그 눈치는 이제 해리스, 트럼프 중간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2차전지 나중에는 갈 텐데,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되면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단기 충격이긴 한데 이것도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여론조사나 이런 것도 추입 보면서 2차전지를 어떻게 세팅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뭐 비중에 대한 고민 해봐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 짓고요. 제가 아마도 조만간에는 이렇게 콘텐츠보다는 라이브 위주로 아마 방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종목 장세잖아요. 그래서 시장 얘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또 혹시 변화하는 콘텐츠 구성이 생긴다면 그런 것도 잘 봐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